은 첩첩산중이에요. 봉합이 안 됩니다. 일단 그게 기본적으로 민주당이랑 구조가 비슷한 거죠. 그 대상이 다르긴 한데 내가 지지율 1위 후보인 그쪽은 이제 어린 당대표를 무시하는, 그러니까 그게 일상적으로 윤석열 캠프에서 막 터져나오잖아요. 최근에 그 민영삼. 당대표 탄핵 요 이야기가 이제 봉합되기도 전에 또 그 민영삼 씨라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분이 정권 교체 대여 반수를 위해 이준석 대표는 점점점 1점 그대로 읽어드릴게 아까워서 대표 사퇴 후 유승민 캠프로 가서 본인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든지 이 대표직 유지하며 대선 때까지 무건 수행하든지 점점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분이 특보죠, 특보? 네, 정무특보. 이러니까 또 난리가 나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토요일 날 이준석 대표랑 같이 방송을 했잖아요. 정치인사 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밥 먹는데 엄청 분해하더라고요. 자기를 흔들고. 힘들지. 네, 왜냐면 근데 믿는 구석이 있더라고 보니까. 당원이 원래 맞아요. 당원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당처럼 한 11만 명 정도가 온라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다 자기 보니까 한마디로 30만 명에서 40만 명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한 25%가 들어왔는데 그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본인을 보고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거기도 예선은 100% 여론조사인데 본 경선에는 5대 5거든요. 그러면 당원들이 과연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그거더라고. 그러니까 세력이 없잖아요. 유승민계를 직접 할 수도 없고. 근데 원희룡이나 뭐 윤석열이 본인을 흔드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 열받아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비대위로 가서 이 이준석 체제를 허물고 비대위로 가면은 대선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쉽지 않아서 제가 보기에 이준석하고 윤석열 싸움이 둘이 열심히 싸우면 제가 보기에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더 나쁜 놈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막 응원해 주려고. 윤석열이 훨씬 나쁜 누가 더 나쁜 놈 같아요? 윤석열 나쁜 놈이죠.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제 곧 들어왔는데 갑자기 뭐 운전대 뽑은 정도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 운전사를 뺏으려고 하는 건데. 새날 편파 방송인 게 뭐냐면요. 우리 박진영 대변인은 그 막 일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이준석 대표가 편들어줬어요. 그러니 또 지금 또 뭔가 그러니까. 또 잘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 또 현근택 대변인은 또 오랜 기간 또 우리 이준석 대표하고 방송한 또 동료 의식이 있고 그래서 아니, 뭐 여기서 누구 우리 편이 입장에서는 저 이준석 편 들어줘요. 왜냐하면 힘의 무게추가 사실은 윤석열로 기울었어. 중진이라든지 웬만한 그 의원들은 다 글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어찌 보면 뭐 인기 먹고 믿는 건데, 근데 이준석이 전때 혼자서 그냥 쉽게 죽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밀릴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럼 명칭 하나 만듭시다. 우리 반윤연대. 반윤연대. 오케이. 이 두 분은 뭐 친분이랑 뭐 이런 개인적 관계라도 있지만 전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방송에 나가서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저는 이준석 대표를 응원합니다. 응원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라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당이든 저쪽 당이든 상관없이 그 많은 국민들이 원했고 그 세대 교체, 시대 교체, 정치 교체를 원해서 이준석 당대표를 지금 불과 두 달도 안 된 그 전에 그렇게 이슈몰이하면서 뽑아놨는데 그걸 지금 나름 국민의힘에서 어떤 힘의 작용으로 그냥 권력이잖아요. 그냥 지지율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깨부시려고 하는 이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를 응원해야 된다. 근데 반윤연대까지는 괜찮은데 이준석이 잘못한 거 많아요. 많지. 왜냐면은 경선 준비위원회에서 토론시키겠다고 나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올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대표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너 윤석열 기분 나빠. 토론 두 분만 하면 날려버릴 수 있어. 그게 노골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언론에게도 이제 밥 먹으면서 물어봤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대위 띄우기 전에 토론을 하는 게 맞느냐. 그다음에 기준이 뭐냐. 후보 등록도 안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럼 아무나 나오면 되는 거냐. 모든 언론이 비판한 그거잖아요.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 본인이 한 게 아니고 서병수 의원 다른 그 약간 군수 후보들이 그걸 빨리 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해달라. 그리고 말씀처럼 이제 선대위원장이 경준 위원장이 그거를 하겠다고 한 거라서 그냥 본인은 알았다 정도지 본인이 뭐 이렇게 추진해서 하진 않았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를 마치 자기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석열 날리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이 프레임을 씌워놓는데 제가 보기엔 뭐 만약에 그거 뭐 전체 안 합시다 아니면 다르게 합시다 하면 되는데 그거를 마치 또 윤석열을 쳐내기 위해서 어차피 토론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건 하다 보면 뭐 나오지 않겠어요. 이준석 대표 오해의 소지를 준 거는 맞는데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속마음을 드러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왜 유승민 됐으면 좋겠다고 맨날 떠들고 네, 그 다녔어. 옛날 이야기. 그건 당대표 전의 이야기고. 그 상황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방송에서 뭘 터뜨렸냐면은 그 원희룡 당대표 전설을 제가 이제 터뜨렸거든요. 이제 제가 그냥 제가 취재를 했어요. 그쪽 당에 취재를 해보니까 원희룡하고 이 김땡땡 모 의원들하고 이렇게 옛날 네. 개혁했던 의원들이 이 차기 당권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실제로. 진짜요? 네, 실제로 아니, 그런 소문이 본인 돌았어요. 아니래며. 네? 아니라고는 했지. 아니라고 다 얘기를 들키는 했는데 일이 뭘 아니라고 근데 한다고 윤석열 그래요? 저 원희룡이 윤석열이 줄 선건 확실한 것 같아. 네, 네. 소문이 돌았고 네. 그래서 이제 원희룡은 1등 주자한테 대권 주고 그치. 자기는 당권으로 돈다 이런 계획이 있었다고 소문이 돌았어요. 이미 쫙 돌았어 국민의힘 내부에 그런 소문이 돌았는 상황이었고 그 흐름이 만들어졌던 건데요. 아니 그래도 경선에서 어느 정도 등수를 확보를 해야 그게 가능한 거지. 예를 들면 4등을 해도 못 들고 한 8, 9등 하면 그러니까 당권 경선 애초에 그만두는 불가능하다고 거예요. 봐. 시작하다가 바로 그만두는 거예요. 저는 경선할 거란 생각 별로 안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처음부터. 예. 예, 당권을 그래서 위해서. 소문이 쫙 돌았어. 이미 국민의힘 내에는 파다해요. 그 소문이 파다해요. 근데 이게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게 뭐냐면은 이 지금 국민의힘은 빼도 박도 못하는 우리 빼박현트라고 하잖아요. 그 상황으로 딱 가는 게 뭔가 하면 첫 번째 지지율 1위인 윤석열을 이준석이 죽이고 싶어도 못 죽여. 대안이 없어서 못 죽여. 두 번째 이준석이 씹어지면은 20, 30대의 지지층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개혁이라는 것이 없어져서 대선에 또 필패해요. 세 번째 홍준표가 있어. 홍준표가 있어가지고 윤석열이 쓰러지면은 오세훈이나 유승민이 받아 먹는 게 아니라 못 가. 홍준표가 받아 먹어버려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구조가 빼박캔트기 때문에 이걸 서로 이제 저희 한여름의 양떼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여름의 양떼가 서로 붙어 있으면 더운데 질투해가지고 어느 놈이 다른데 좋은데 가나 의심이 나가지고 서로 딱 붙어가 서로 더운 상태에서 찌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은 보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간 개혁 공천 개혁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시험제도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당내 반발이 엄청 많다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 하나의 이제 명분이고 실제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약간 공천에서 약간 좀 새로운 사람들을 바꾸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공천 과정에 본인의 힘을 좀 갖고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인 것 같은데 결국은 뭐 주도권 싸움이죠. 지금 확실한 뭐 친박 같은 확실한 뭐 개파가 없으니까 제가 보기엔 서로 뭐 대권이든 당권이든 먹으려고 지금 달려드는 그렇게 이전투 지금 상황인 거죠. 이게 그 제가 이제 그쪽 최고위원들이나 이런 쪽 첩보원들이 좀 있어요.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은연중에 대권 안 된다는 흐름이 네. 깔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깔려가면서 그렇죠. 당권. 내 살 국리, 내 이익 챙길 국리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원희룡도 똑같은 거고 이준석도 그런 흐름으로 이제 밀려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뭐 김재원 최고도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고 막 이 사람들 자체가 전부 다 대권에서 질 가능성이 높아지는구나. 그럼 나는 살아야지. 지금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서 그런가 최근에 이제 대구 경북이나 이쪽에 지자체 지방선거 출마하는 사람들이 난리예요. 엄청 난리라고 그러니까 하더라고.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지방선거는 왜냐면 대선은 이제 본인들이 관계 없으니까 지방선거에 거기 조작과. 엄청 뭐 여론조사도 하고 뭐 조직하고 굉장히 난리라 그러더라고. 대구 경북 쪽에. 김재원 최고가 요즘 그 연예인처럼 TV에 나오잖아요. 네. 대구 경북 단체장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돌아. 그 얘기도 있어요. 뭐 남들은 김재원이 뭐 윤석열 편들려고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냥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자기 인기를 다음 위해서. 총선까지 못 기다리겠고. 못 기다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선관위원장에 정홍원 박근혜 때 그 참 얌전하셨죠. 무능했던 총리이신데요. 정홍원 전 총리를 지금 선관위원장에 지금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권을 부여하겠다 이런 건데 실제로 보니까 그 접촉했던 인물들이 하나같이 보면은 정홍원, 김황식, 다음에 황우여, 뭐 김병준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어르신들 모셔다가 자기 부족한 리더십을 한번 메꿔보겠다 이런 거랑 좀 연관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일단 나이도 많고 뭐 친박이나 이런 사람들인데 결국은 반대 못할 사람. 왜냐하면 지금 계속 리더십 흔들리니까 이 정도 갖고 니들이 반대하겠어 감히. 뭐 일단 그런 사람들 내세우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면전에서 한마디 못할 사람. 근데 국민의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사면초가 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비전. 사실 이쯤 되면요 후보 중에 하나가 바람을 일으키고 막 치고 올라와야 되거든. 야, 이 사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저쪽 보수 진영에 이재명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뭔가 기대치를 막 높이는 후보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은 절대적으로 봤을 때 입만 열면 사고 쳐버리고 그 지지율이 안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그 추세에 있는 데다가 대안이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사면초가 네요. 코카콜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원장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최소한 어떤 한 사람이 치고 나가면서 분위기를 같이 업시켜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인 것 제가 같습니다.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들은 것 같아요. 진짜 들은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왜 현역 의원 중에 찾느냐. 연세에 있는 원로들 모셔와라. 원로들 모셔오면은 선관위원장이지만 사실은 그냥 이준석의 얼굴 마담해 주는 거 아니냐. 결국은 경선위원장이 있지만은 당의 정권의 당대표가 가지는 거예요. 말 잘 듣는 사람이 최고다. 뭐 그런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준석이 경선에 전면에 나타나지 말고 새로운 정치 혁신 프로그램을 해서 자기 점수 쌓는 것만 하면 되지. 뭐하러 진짜 이 시기에 당을 책임질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 그런 흐름을 간다고 봐요. 이준석 대표는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왜 이 그 시대적 전환점을 다 책임져야 돼. 나도 내 포인트 쌓기로 갈 거야. 저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국민의힘 대선은 어디로 가고 있나? 산으로 가고 있죠, 산으로. 산으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나? 산이라도 가면 다행인데 뭐 한 사람은 산으로 근데 가자고 우리가 한 이것 사람은 때문에 간다는 이제 거죠. 방심할 것까지는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 쪽 지지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올리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이 왜 한참 막 몇 개월 전만 해도 정권 교체 여론이 막 65% 이렇게 되면 좀 불안감이 그렇죠. 생기잖아요. 근데 그건 점점 떨어지고 있고 우리 쪽 주자는 전화 면접이든 자동응답이든 이제 1위로 치고 나간 게 굉장히 많아졌고 예.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믿고 그러는 데가 있어요. KSOI. 그냥 믿고 그러는데 이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 이재명 지사가 거의 1위를 지금 두 가지 다 석권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저쪽에서는 윤석열이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대안이란 홍준표. 이건 내가 봤을 때 이게 역사적으로 그 일종의 팔자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권 교체 하지 말라는 흐름이 다 생겨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프라님 우리 홍코카콜라 너무 쉽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홍준표 밀어줘야 돼요. 홍준표 잘한다. 아니 그거 너무 홍준표를 너무 쉽게 보는 것 그런가? 같은데요. 그 저하고 이제 정봉주 의원하고 우리가 오세훈 등판 예정론을 수없이 떠들고 다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이 오세훈 등판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는 상황으로 가요. 이게 왜냐하면 윤석열 지지도가 빨리 안 빠지는 건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윤석열, 홍준표 중에 하나가 된다.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데 이 홍준표가 뭐 이 방송을 듣는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막 홍준표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거든. 그 양반도 제가 보기에는 뉴 홍준표 플랜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그런 시점이 어느 정도 도래하고 그렇다면은 이 국민의힘 내부의 구성원들이 윤석열로 도저히 안 된다. 차라리 홍준표가 나을 수도 있어. 이런 시기가 이 흔히 전환점에 올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시기에 따라서 저는 홍준표가 부상할 시기가 곧 온다. 그러니까 대선 본선에서의 차이는 얼마가 안 날 수 있는데 홍준표가 후보로 결정되는 순간 저쪽 지지자들은 이번 대선 졌구나라고 감을 잡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선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방송으로 수차례 이야기해 드렸던 거지만 이런 방송 자체가 진영 방송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군사들 지지하시는 분들 사기 높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슈 파이팅 할 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과 홍준표 요거 보면은 저쪽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번 정권 교체 못하겠구나. 그거 이렇게 길을 확 꺾어놓는. 똑같이 동의해요. 제가 이제 박시영 대표나 일부 분들은 윤석열이 끝까지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하는데 비해서 윤석열이 빨리 무너져야 된다고 저도 이야기를 하는 게 윤석열이라는 게 반문재인 정선,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야권 지지자들의 전선이거든요. 그 전선이 무너져 버리면은 프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포기하는 심리적 포기 상태가 와요. 그러면은 2017년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굉장히 앞서 있는 상황에서의 양강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이게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구도죠.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권 교체 비율이 떨어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지금 50%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유지해야 된다는 건 한 30% 30대 중반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정당 지지율도 우리가 확실히 역전은 못 시켰어요. 지난번 3월 아마 LH 이후로 지금 정당 지지율도 보면 가끔 우리가 앞서지만 앞서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정권 교체 비율이 어쨌든 과반이 넘기 때문에 윤석열이 되든 홍준표가 되든 우리가 그냥 선거를 쉽게 보는 건 절대 아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네. 그거 맞는데 저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결과를 놓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상은 굉장히 새로운 국면이긴 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대통령 지지율, 이 지지율의 변화가 크게 없다고 하면 이미 우리 주자 그리고 또 우리가 뭔가 새로운 아젠다를 내놓지 못하는 형국이면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미래 비전들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지금 후보들이 계속해서 뭐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왜
기가 더 올라가도 될 것 같고 그렇죠. 저쪽 네. 부분 저쪽 진영도 좀 열심히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팝콘 가게이긴 하다는 그렇죠. 생각이 그러니까 들죠. 네. 원래 우리가 뭐 정기국회나 예산국회 가면 이제 그걸 생각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후보가 뭐 되고 이러면 그걸 우리가 정책으로 내세운 것들을 우리가 이 법안도 하고 뭐 개혁적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이제 CCTV 같은 CCTV. 게 아주 중요한 이슈가 CCTV 되는 게 아주 수술실.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지금 CCTV도 있지만 기본 주택 문제도 항상 이제 법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입법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보여주면 저는 아마 국민들이 예. 정당 지지율도 올라가겠죠. 역전시킬 수 있다고 봐요. 네. 그 김대중 대통령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 넘어올 때도 정권 교체 욕구가 60%가 넘었어요. 60% 욕구가 남았는데 그 이게 뭐 확실치 않은 통계인데 그 당시 이제 흐름상의 통계입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60%의 사람들 중에 30%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를 했대요. 그 중에서 그 정권 교체와 이 지도자 교체가 동일시되는 사람들이 한 30%가 또 추가로 더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넘어갈 때도 30% 정도가 발생을 했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권의 같은 세력 내에서도 주류에서 비주류로 교체되는 것들, 친박에서 친이로 교체되고 친이에서 친박에서 교체되는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바뀐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한 30%는 추가로 더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걸 통계치로 만들어 보면은 결국은 한 40%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오고 중도층 30%고 했을 때 그 중에서 10% 정도는 또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네. 만들어진다는 근데 거죠.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권 말이 되면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바꾸고 싶어요. 비판하고. 정치 바꾸고 비관여층 같은 경우는 한번 새로 바꿔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은 있는데 그게 다 투표율로 가는 것도 아니니까 대선 한 70% 내고요. 확실하게 정권을 우리가 지켜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0%만 있으면 선거는 무조건 이기게 돼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자 근데 30일하고 31일 날 국민의힘에 후보가 등록되니까 여기서 등록을 못하면 오세훈 카드는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나는 거죠. 중간에 뭘 끼어들고 말고 할 게 없어지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대선은 지금 역대로 가장 이상한 대선인 게 이번 대선을 우리가 이겨놓고 나면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민주당이 우리의 그 서동요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저쪽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을 데려다가 써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비전이 있느냐. 제가 봤을 땐 그것도 없어 보이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요. 진짜 스웨덴 모델로 가서 한 40년 집권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준석 세력이 한 40대 중후반 되면서 주류가 될 만큼 성장하기 전까지는 저는 별 의미가 없을 거라고 보는 게요. 정진석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수준 보세요. 저게 무슨 5선 국회의원 한 사람 수준이에요. 저분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저 당의 중진이에요. 현재 수준들이. 국회에서만 한 20년 계신 분들. 그렇죠. 물론 우리 당에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만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정치의 퇴조식이에요. 정치의 퇴조식이라는 게 정치적 훈련된 세대, 이 하는 저쪽 당에서의 산업화 세대, 우리 쪽에서의 민주화 세대가 퇴조하면서 정치가 퇴조하는 지금 하는 시대적 변곡점의 시대예요. 이건 뭐냐면은 새로운 흐름으로서의 시대 정신을 갖고 있는 정치 세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양쪽 다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나마 정권을 잡고 있으면은 정권을 잡아서 훈련된 개별적인 사람들은 내놓을 수 있거든. 그걸로 가는 거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새로운 정치권의 세대를 못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저는 보자면. 우리 당이 조금 낫다고 봐요. 별로 낫지 않은데 이제 흔히 하는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정권에 들어가서 정치적 훈련이 된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이 이념, 가치, 지향, 시대 정신 큰 비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쪽은 보니까 뭐 친이 친박하면서 서로 막 칼질 많이 해가지고 서로 다 죽였지. 남아있는 사람 없어요. 별로 남아있는 사람 없는데 그래도 우리 당은 어찌 보면 물론 개파라는 것도 있고 이러지만 그래도 예전에 뭐 시민운동 하던 사람도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입할 때 보면 나름 그 뭘 연예인급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약간 전문성 있는 분들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또 뭐 하나의 뭐 무슨 세력을 이루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본인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저는 아마 그래도 제 생각에 우리 당이 그래도 조금 더 낫다. 낮고 2024년이 그려지는데 그때 되면 우리 당의 지금 현재 170석 이상의 그 현역들도 굉장히 긴장하셔야 될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물결로 바꾸자라는 바람이 엄청나게 불 거라고요. 그 총선에 있어서도 미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 후보군들이시잖아요. 그 물결이 저는 이제 새로운 물결이 아니잖아요. 아니 왜 아니에요? 네, 해본 적이 없잖아요. 배치 단 적이 없잖아요. 아직 빼지 못 그냥 이벤트 하듯이 데리고는 그런 수준은 안 돼요. 저는 뭐 그건 예를 들면 아니고. 그렇지. 실명 검증할 수는 없으니까
시민사회에서 뭐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안땡땡씨처럼 열심히 훈련되고 실제로 구체적인 성과를 낸 분들 이런 분들이 세력이 돼가지고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지. 갑자기 이벤트 하듯이 뭐 어디 이상한 저기 뭐 판사 출신 데리고 뭐 저기 뭐야 그 저기 그렇죠. 태권도 선수 데려오고 바둑 선수 데리고 온다고 해서 정치 혁신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정치인인데 정치를 몰라. 네. 깨놓고 얘기해서. 정치에 그러니까 관심도 없어요. 지금 세 분처럼 이렇게 이런 방송도 좀 하면서 진영 내에서의 그 민심을 모르는 상태에서 국회를 우석 숫자만 채우고 있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들 빵빵 하잖아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로 정체도 모르는 정알못들이 정치하니까 리더십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정치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 지금 윤석열 최재형이 딱 그거죠. 그거잖아요. 정치는 허명이야, 이제 일도 허명. 모르는 사람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다니고 지금 일국의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오는데 입만 말하는 거 벌리면. 보면 말하는 거 보면 거의 무슨 백지상태, 단장 백지상태. 수준도 안 되는 거 나오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문화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건 맞는데 네. 우리 당에 좋은 인자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음. 그러니까 최재형 윤석열이 나오니까 우리가 땡큐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뭐 저쪽이 상황이 안 좋다 그래서 자만하거나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게 참 애매모호하고 좀 힘든 부분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늘 불안해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하는 것과 이런 건 다른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생각 갖고 있지만 이런 방송의 특성은 진영 방송은 YTN이랑 다르거든요. 신중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용기를 가지세요. 다만 항상 이 조건은 뭐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투표에 참여했을 때 무조건 이긴다. 요 캠페인이 이번에는 좀 통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굉장히 몇 년 만에 그 재보궐선거 4월 달에 그 선거에 대한 그 내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또 조심스러워진 건 맞는데요. 진짜 중요한 건 나는 진영의 사기라고 봐요. 여론조사 빵빵 터지면서 막 LH 이후에 진다고 나왔을 때 그걸 그 방어해내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 중에 하나였는데 실제로 그렇게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세를 몰아가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금 어찌 됐건 윤석열, 이준석의 이 관계 불편한 동거는 계속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윤석열 스타일 자체가 이게 정치인으로 품는 스타일이 아니라 네가 유승민 걔라며 그렇게 말한 적도 있다면 내가 되면 지구 떠난다고 널 조사할 했다면 거야. 조사할 거야. 그러니까 조사할 계속 거야. 머릿속에 남아있을 사람이면 절대 캠프 사람들은 이준석을 믿고 갈 수가 없을 저는 거고. 이게 10월 초에 홍준표가 10% 넘을 때까지 계속 간다라고 봅니다. 홍준표가 10% 넘으면은 확 바뀔 거라고 봅니다. 네. 윤석열 지지율도 진짜 이건 내가 보기에 지지율 올릴 만한 모멘텀은 없어 없어요.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자,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였고요.